권위로만 따지면 탑3 안에 드는 저널인 자마에 발표된 연구 결과 빨리 늙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 이렇게 드시고요. 여러분들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손가락 하나씩 접어보세요. 낮은 운동량, 비만, 흡연, 낮은 교육 수준, 저소득 상태. 5가지인데요. 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손가락 접기가 애매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인데요. 이건 사실 빨리 늙는 것도 서러운데 누가 돈 많이 벌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덜 배우고 싶어서 덜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실험에서 제시한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자면 낮은 교육 수준으로는 대학교를 졸업했냐 아니냐로 나눴고요. 저소득은 연간 소득 25,0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300만 원 이상 버느냐 아니냐로 구분지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쁜 실험이지만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무려 25년에 걸쳐 4,200여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이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연구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긴 해도 여기서 얻을 것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연구의 결론 중 가장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든 것은 바로 흡연이었던 겁니다. 비흡연자가 7년 정도 더 느리게 늙는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7년이면 크죠. 소득 수준이나 학력은 지금 와서 바꿀 수 없지만 흡연은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비흡연자는 영상을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세계보건기구가 제2의 흡연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한 나쁜 습관이 또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뜨끔하실 건데요. 바로 좌식입니다. 영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9.27시간보다 길수록 치매의 발병률이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하루 12시간 앉아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1.63배, 15시간은 3.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치매는 물론 사망률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쓰는 직장인들은 스탠딩 데스크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길게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제 유튜브 통계를 보면 3분 정도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도 딱 하나만 남겨서 가질 수 있도록 이것만 지켜주세요. 소득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으면 빨리 늙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니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신경을 쓰면 되고요. 그게 바로 흡연인데 담배를 피우신다면 반드시 서서히 감량하셔서 결국 끊으셔야 하고요. 담배 안 피우신다면 담배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좌식 생활이니 오래 앉아있는 것이 편하다고 앉거나 누워 계시지 마시고 기력이 있을 때 서 계시는 걸 의식적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지키셔도 됩니다. 딱 이제 나가실 분들은 나갈 시간이고요. 남은 분들을 위해 느리게 늙을 수 있는 핵심 팁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에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이로운지 정보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보 과다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정보인지 파악하는 능력인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 대신 해드리니 여러분들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질병에 잘 걸리고 사망률이 높을지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실험이 있습니다. 무려 34,000여 명을 대상으로 19가지 생활 습관을 분석했고요. 어떤 습관이 질병에 더 잘 걸리고 더 빨리 늙는지 8가지 주요한 요인을 밝혔습니다. 이번엔 8가지니까요. 손이 2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해당되면 하나씩 적어보세요. 흡연, 과도한 음주, 큰 허리둘레, 높은 체지방, 높은 염증 수치, 높은 중성지방, 청소년기의 비만, 그리고 당뇨. 이게 순서대로 위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흡연과 과한 음주가 압도적으로 빠른 노화를 불러왔고요.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노화를 부르는 나머지 요소들, 높은 체지방과 높은 염증, 높은 중성지방, 청소년기 비만, 그리고 당뇨, 이것들은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라서 하나만 제거하면 나머지가 다 좋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뱃살입니다. 뱃살만 없애면 청소년기 비만이야 이미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요소들이 다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뱃살 나온 사람들의 당뇨 탈출법에서 다룬 얘기가 이거잖아요. 뱃살만 없애도 당뇨뿐 아니라 노화 속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2번째로 흥미로운 사실은 노화를 빨리 만드는 요인 중에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어느 정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높은 염증과 높은 LDL이 만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니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혈당 관리를 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면 어쩔 수 없이 육류 섭취량이 늘어나다 보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런데 흡연도 하지 않고 염증 수치도 높지 않고 평소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도 하고 가족력도 따로 없다면 생각하시는 만큼 LDL 콜레스테롤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할 게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성지방 수치를 목숨을 걸고라도 낮추라고 알려드리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럼 지방 섭취를 줄여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음식으로 지방 성분이 몸으로 들어오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지방을 먹었으니 수치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지방은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지방세포로 들어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지방세포는 다시 공복 상태처럼 에너지 유입이 없을 때 다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지방을 섭취하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이죠.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다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중성지방 수치는 높아질까요?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지면 과량의 탄수화물은 간으로 들어가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어서 들어오는 중성지방은 먹은 만큼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남으면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지방세포를 만드는 공장에 원료를 넣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속 무한대로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탄수화물 섭취를 한 달만 줄이셔도 뱃살은 물론 중성지방 수치 확연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추천드리자면 그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속 DHA가 탄수화물을 원료로 중성지방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해서 중성지방을 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를 보려면 오메가3 하루에 3알 정도는 드셔야 하는 거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좀 고민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우신 분이라거나 빨리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단기간 한 달 정도 식단과 오메가3 하루 3알을 병용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일주일에 고등어 2번씩만 드시면 영양제 드시지 않고도 충분히 중성지방 낮은 상태로 유지될 겁니다. 남들보다 느리게 늙기 위해 살 빼는 게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셨죠? 뱃살만 없애면 노화를 가속하는 요소 6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일석육조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것이고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영양소가 필요하다면 오메가3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식단적인 측면에서 느리게 노화를 겪기 위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운동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죠. 운동까지 넣으면 정보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먹는 것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노화와 관련된 실험들은 책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을 읽다가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했고요. 유튜브 채널 99세까지 팔팔하게를 운영하시는 이명빈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서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다가 어려운 내용 있으시거나 평소 건강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영상 설명란에 있는 주소 클릭하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요즘엔 답변을 이틀에 한 번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저에게 물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게 만나요.